이분이 굉장히 유명한 분이고 자기 스스로도 은에 대해서 투자를 했고요. 은에 대해서 굉장히 조예가 깊은 분입니다. 네. 에릭 스프롯. 지금 귀금속 시장은 역사적인 전환점에 이르고 있다. 이분이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은 15대 1 정도가 정확히 맞다는 거예요. 1kg당 1,500만 원 정도 돼야만 자기가 예측할 수 있는 가격이라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은 딱 들으면 그거 있죠. 저항감. 네. 뭐야, 말이 돼? 1kg에 1,500만 원. 근데 3년 전만 해도요, 은값이 100만 원이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강조하는 건 뭐냐면은 지금의 패러다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큰 역할을 한 게 바로 사장님, 네. 오늘은 최근 유명한 귀금속 투자가가 한 말이 크게 화제가 되었다고 하는데 그 말에 대해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분이 이제 미국 분이고 금, 은 투자가인데 그 중에서도 은에 관심이 굉장히 많고 은 하면 이분입니다. 이분이 굉장히 유명한 분이고 네. 자기 스스로도 은에 대해서 많이 투자를 했고요. 그리고 은에 대해서 굉장히 조예가 깊은 분입니다. 네. 그분의 이름은 바로 에릭 스프롯. 에릭 스콧이요. 스프롯. 그러니까 좀 어려워 이 사람. 에릭 스프롯이라고 해서 이 사람이 굉장히 미국에서 지금 굉장히 핫한 사람입니다. 돈도 굉장히 많이 벌었고요. 은에 대한 아주 전문가라고 생각하시면 네.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요즘 그런 말을 했어요. 새해가 들어가지고 지금 귀금속 시장은 네. 역사적인 전환점에 이르고 있다. 이건 굉장히 의미하는 바가 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금과 은이 어느 정도의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이 지점에서 이제는 후퇴할 것이냐, 아니면 이 전환점으로 인해서 뻗어나갈 것이냐, 이 기로에 서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분의 뉘앙스로 봐서는 그 전환점이 돌아오는 점이 아니라 찍는 점이라는 거죠. 찍어서 더 치고 나갈 것이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이전의 은의 성질, 네. 그리고 은의 가격, 그리고 은의 그래프를 잊으라는 거예요. 네. 이제는 새로운 시대에 도래했으니 거기에 맞는 은의 투자를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네. 이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어느 정도 비율이죠? 금은 비율이? 지금 현재 시점 시세로 한 60대 1 정도 되는 것 같아요. 60대 1? 네네. 이게 우리나라 시점인가요? 해외 국제 시세. 국제 시세? 네. 60대 1. 그래도 많이 좁혔네요. 얘네 네. 95대 1, 막 100대 1 그랬는데 은값이 많이 오르긴 올랐네요. 네. 그 비율이 이분이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은 15대 1 정도가 정확히 맞다는 거예요. 15대 1이요? 네. 그러니까 이분이 생각하는 건 뭐냐면은 온스당 지금 금이 4,500달러 정도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은이 무려 300달러에 이르러야 자기가 생각하는 금 비율이 맞다는 거죠. 그걸 생각을 해보니까 300달러? 지금 한 72달러, 73달러 정도 되는데 아무리 누르고 눌러도 가격이 우리나라 돈으로 1kg당 1,500만 원 정도 돼야만 자기가 예측할 수 있는 은의 가격이라는 거예요. 1kg에 1,500만 원이요? 1kg에 1,500만 원. 하기야 지금 생각하면은 딱 들으면 그거 있죠. 약간 저항감. 네. 뭐야, 말이 돼? 1kg에 1,500만 원. 근데 불과 우리가 그 3년 전만 해도요, 은값이 100만 원이었단 말이에요. 그때 100만 원일 때 똑같은 상황이에요. 100만 원일 때 제가 곧 은값이 350만 원을 찍고 700만 원을 향해서 갈 수도 있습니다라고 했을 때 그 거리가 비슷한 거죠. 예. 예를 들어서 지금 3배 반 정도 오르면은 1,500만 원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우리가 가격이라는 거는 이미 와 있을 때는 거기에 대한 느낌이 별로 없어요. 근데 앞으로의 갈 거에 대한 가격을 얘기하면요, 사람들이 에이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미 경험을 한 거죠. 4.5배에 대한 경험을 우리는 경험한 거죠. 그런데 이 가격이 앞으로의 3.5배가 간다고 해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요 라는 말은 이제 못할 것이라는 거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강조하는 건 뭐냐면은 지금의 패러다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큰 역할을 한 게 바로 종이 은에 대한 믿음이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물 은이 이제는 각광을 받게 될 거고, 그 실물 은을 보관하기 위하고 가지기 위해서 종이 은들은 전부 다 위태로워질 것이라는 그런 전망에 이분이 얘기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예를 들어 저번에 얘기한 것처럼 은이 보통 1년에 8억 원스 같은 경우에 공급이 됐는데 생산량이, 네. 실질적으로는 12억, 네. 12억 온스. 온스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면 4억 온스가 모자란 이런 형국이 앞으로도 계속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는 거죠. 솔직히 금에 비해서 은의 채굴량이 한 8배에서 10배 정도 많아요. 금이 예를 들어서 1톤을 갖다가 생산을 하게 되면요, 네. 은은 거의 10톤 정도를 생산한다고 보면 될 겁니다. 그런데 왜 그전에도 같은 상황이었고 지금도 달라질 게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 은만 유독 이렇게 갑자기 오르는 걸까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저평가되어 있었다고요. 네. 금과 은의 비율이 95배, 100배 정도 가까이 간 적이 있었다는 거죠. 어떤 이유로 이렇게 은을 저평가를 내렸냐는 거예요. 원래 얘가 그런 애가 아닌데 거꾸로 물어보는 거죠. 네. 지금 우리가 은을 고평가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처럼 왜 그 사람들은 반대로 은이 왜 그렇게 저평가가 되어야만 했나요? 아무것도 그렇게 변한 게 없는 것 같은데 그럼 저희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는 건데요. 근데 저희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건 아까 얘기한 대로 어떠한 이 실물 금의 실물 은의 위력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꼭 감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뭐냐면은 시장 구조예요. 은은 뭐라 그랬어요? 은광산이 은만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구리광산에도 섞여서 나오고요. 아연, 납 이런 광산에 부산물로 계속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금이면 금맥을 찾아서 금을 캐는 거면은 조금이라도 쉬울 텐데 네. 이 은광산은 부산물로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정련하고 재련하는 과정이 또 필요한 거고요. 네. 은이 새로 나왔다는 얘기 별로 못 들었죠. 맞습니다. 금은 좀 나타나요. 무슨 중국이 어디에서 뭐 이렇게 맞아요. 나타났다는 얘기도 나오고 뭐 아프리카 어디에서도 뭐 크게 사우디도 그 나오는 게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나타난 광산에서 그 금이 우리한테 오기까지 얼마나 걸린다? 10년에서 15년 걸려요. 은은 어떻게 해서 더 걸려요. 도로 깔아야 되죠. 거기에 채굴 장비해야 되죠. 산업 오염 물질 제거해야 되죠. 국가에서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 사업은 거의 1차 산업에 채굴을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기름을 많이 쓰고 매연이 많이 나오죠. 네. 산림 깎아야 되죠. 도로 뚫어야죠.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 은광산이 새로 나왔다 하더라도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이것이 실용화가 되기 위해서는 기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네. 그 연도를 어떻게 메꿀 것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릭 스프롯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은이 너무 저평가되어 있었기 때문에 네. 제가 생각할 때는 15대 1이 맞아요. 그리고 온스당 300달러가 돼야 그게 바로 본 모습의 은이라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우리는 또 1,500만 원이라는 네. 야, 저도 약간 그런 생각이 나는데 우리 이제 은바 하나에 네. 1,500만 원. 이런 자산이 어디 있겠습니까? 네. 물론 언제 걸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언젠가는 1,500만 원이 될 수가 있는 거고요. 에릭이라는 사람은요, 이 시기를 굉장히 앞당겨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분이 얘기하는 1,500만 원이 된다는 것은요, 내년, 후년쯤에 가능하다는 거죠. 그럼 뭐 2년 정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가능하다는 일입니다. 왜 다른 사건이나 다른 주제에 대해서 접목을 자꾸 시키는 줄 아세요? 잃어버릴까봐. 우리는 이것을 접목을 시켜서 얘기를 해줘야지만 기억에 남아요. 근데 그것을 저버리고
얘 따로 얘기하면요, 나중에 멍하고 이게 무슨 얘기지 하는데 자꾸 중요한 얘기는요, 제가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구의 귀금속 시장이 서구에 있는 귀금속 시장은요, 종이은으로 거의 거래되고 있는 그런 시장이란 말이에요. 진짜 실물 시장은 어디예요? 바로 아시아. 아시아 시장이 주목을 받게 됩니다. 이걸 이끌어 나가는 주체적인 국가가 중국이라는 거죠. 중국은 막대한 책임감을 갖고 이 금, 은 시장을, 귀금속 시장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나라가 지금 충분 조건을 채우고 있는 겁니다. 외국 같은 경우에, 특히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요, 돈을 버는 방법 중에 참 촉이 좋은 사람들이 많아요. 에릭이라는, 스프롯이라는 이 분은요, 촉이 굉장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투자를 엄청나게 잘해요. 시기도 잘 맞추고요. 그리고 금액도 잘 맞춰요. 자, 어떤 이슈가 생겼어요. 구리라는 이 원자재에 이슈가 생겼어요. 은이라는 원자재에 이슈가 생겼어요. 그럼 우리는 그래요. 그래? 그러면은 뭐가 있을까? 실물을 사야지. 그럼 또 뭐가 있지? 주식을 사야지. 광산주를 사야지. 맞아. 어디 은 광산에 있는 그 광산주를 사는 거야. 채굴자가 모자라겠는데? 앞으로 채굴자가 많아지겠는데? 그 사람들을 우습게 보면 절대 안 되겠는데? 그 사람의 월급을 많이 줘야 되겠는데? 그러네? 사람들이 이제 종이은에 대한 실망감이 많아지면은 사람들이 점점 실물은을 찾겠네? 그래. 그럼 이게 머리가 팍팍팍팍 돌아가요. 옛날에 팬데믹 있을 때 어땠어요?